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선조들이 왜 석회에 규사를 섞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비싼 석회를 아끼고 더 단단한 회벽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는 분명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도 가장 경제적일까요? 규사는 한 포 5,000원 정도 하고요. 소석회는 한 포에 국산은 5,000원 정도 하고 수입산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아무래도 규사가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사를 넣으면 돈이 절약된다. 자재값만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건축은 자재값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규사가 들어가게 되면 재료는 무거워집니다. 무거운 재료는 운반도 힘들고 흙손질도 어려워집니다. 같은 면적을 작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늘어나면 인건비도 올라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비용이 생깁니다. 바로 기술입니다. 무거운 스키 미장은 바탕면을 만드는 미장 기술과 얇고 균일하게 마감하는 감각이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이런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기술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기술자가 적으면 인건비는 올라갑니다. 결국 재료는 싸졌지만 사람 값은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사를 빼는 것이 정답일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사는 단순히 석회를 아끼기 위한 재료가 아닙니다. 회백의 강도를 높이고 두께를 만들어주며 무엇보다 질감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카키오토시처럼 표면을 긁어서 돌재를 드러내는 마감은 규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아름다운 마감이 됩니다. 이런 디자인은 석회만으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규사를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건축을 만들고 싶은가, 어떤 성능이 필요한가, 어떤 마감을 원하는가, 그 목적에 따라 재료도 달라져야 합니다. 경제성은 단순히 자재값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작업시간, 노동력, 기술자의 수, 시공성, 내구성, 그리고 디자인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비용입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라는 것은 가장 싼 재료가 아니라 목적에 적합한 재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테라엔저였습니다.